네, 이제 신강선 매니저와 포착주 찾아볼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강선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 보합권에서 움직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한 가운데 우리가 이 특정한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우리 링컨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쿠팡 관련주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까미니 씨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동방, KTH, KCTC 이런 종목들이 멈추니까 자연스럽게 2등주, 3등주들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결제 시스템 관련 종목이 다날,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본다면은 지루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월 말까지 제가 연기금 2차 리밸런싱이 그때부터 2월 말부터 3월까지 좀 이제 첫째 주까지 예정돼 있다고 한번 말씀한번 드렸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평탄한 시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출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시장이 크게 빠지거나 크게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들 옵션 포지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지금 양매도 장세, 그러니까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서로 다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구축해 놨거든요. 통상 이런 경우는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많이 떨어지도 못하는 좀 갇혀있는 장세가 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미국 선물이 잠깐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다시 또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급락,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지루한 이런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20년도에는 유동성 장세는 맞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동성 장세이긴 한데 이제는 실적 장세로 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1월 말부터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나 잘 나온 기업들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제가 계속 사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전자닉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반등 시그마다 매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좀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경기 민감주에서 정말 저평가받고 있고 실적 잘 나오는 회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집중하신다면은 실적 장세, 21년도는 분명히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는데 21년도 실적이 조금만 더 안 좋게 나온다면은 그런 종목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20년도 실적이 천천히 증가하다가 오히려 21년도부터 상반기부터 실적의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됩니다. 그 와중에서 저는 경기 민감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지금이 버블이다. 긍정론자들은 아니다. 비관론자들은 실물 경기 대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버블이라고 하는데 버블이 이제 언제 끝나냐 이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면 버블은요 경기가 완전히 재개되거나 살아났을 때 제 개인적 기준으로는 17년도 때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코스피 2600에서 좀 꺾였는데 그때 GDP 성장률과 현재 성장률 기대치 대비해서 비교하시면은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여기서 크게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입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1월부터 바이오 조심하자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실적 장세죠. 바이오 회사 중에서 실적을 내는 회사가 대형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HLB 사건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적이 받쳐주고 실적 성장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 선별만 한다면 21년도는 정말로 여러분의 계좌가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측면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형 경기 민감주요? 중소형주 네. 말고 중소형주는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지난 2월 15일에 우리 까뮤 ENC 들어갔잖아요. 건설주 네. 중에서도 좀 특정한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을 봐주셨습니다. 수익 괜찮죠? 네, 지금 오늘 장중에 한 8.4%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실 조금 흔들리다가 보합으로 마감하다 오늘 8% 넘게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지금 약간 좀 눌리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쿠팡 관련돼서 이제 그 물류센터 이 증설 관련된 수혜가 기대되는 쿠팡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조금 이제 제 방송을 보고 실시간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많이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공개 방송에서도. 언제 갈 수 있냐, 이게 종목. 근데 오늘 좀 멋지게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수익권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쿠팡 관련주는 길면 다음 주 초반까지는 유효하다. 근데 이제 다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2연상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멈추게 되면은 또 오히려 뭐 까미 UNC라든지 못 간 종목들 있죠. 노터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또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쿠팡 관련주 순환매를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을 기다리자. 시장의 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아직 목표가 터치 안 했습니다. 홀딩 의견을 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이죠. 바로 국내 최초 IC 칩을 개발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직스를 좀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지니틱스가 어제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절가를 조금은 터치하지 않고 바로 멋지게 반등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 나오고 지금 22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점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 고가 기준으로 한 5.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뭐 지금 수익도 한 5% 넘는 이제 구간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도체 쪽에서 IC 칩을 담당하고 좀 못 간 기업 중에 하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3,500원대만 다시 한번 멋지게 돌파하는 모습만 나온다면은 이전에 1월 18일 날의 정고점 연역까지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지니틱스까지 리뷰를 도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까뮤 ENC, 지니틱스 소폭 수익을 기록했고요. 앞으로 더 지켜볼게요. 자, 그럼 오늘 목요일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로봇 관련주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또 순환매가 조금씩 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서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서 이제 급등 수익을 한번 챙긴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정말 이 종목 로봇 섹터인데 많이 못 간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가 현재 13,550원이고요. 혹시나 말씀 고지를 드리는데 제 방송을 보고 실시간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를 조금 삼가해달라,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믹 THK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04380이라는 종목이고요. 로봇 섹터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고 못 간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설비 무인화 공장,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와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 가이드 제품이라고 있는데 이 LN 가이드가 뭐냐면 이 자동화, 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 부품, 이 베어링 관련유를 이제 LN 가이드로 하는데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현재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를 제가 보는 부분들이 바로 실적과 수급을 좀 연동해서 볼 수 있는데 21년도에 이제 드디어 이 신규 캐파 증설을 완공을 완벽하게 진행해서 이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국내 총판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베어링 관련돼서 커스터마이징 기술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도 이 수작업보다는 뭔가 자동화 설비 라인을 통해서 만들거든요. 따라서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수요에 대해서 이 설비 라인 증축을 통해서 테크노폴리스라는 대구에 신규 캐파를 증설을 아마 이제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에 상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익치가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최대 매출 거래처가 삼성그룹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외국과 기관, 이런 이 외인과 기관들이 연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 연속적인 쌍그리 매수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 10일 정도로 계속 연속적인 매수가 보이고 있는데 실적이 좀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50일 기말 작년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158원을 봤는데 올해는 아마 이제 20년 결산 실적과 21년 상반기 실적 때는 이 기존 52호 기말 보고서 대비해서 이익 대비가 한 3배 정도가 어느 정도 베이스업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호전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캐파 증설로 인해서 뭔가 또 매출이 또 극대화될 수 있는 기업이고, 그에 따라서 또 수급까지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인 삼익T HK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수급의 유입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삼익T HK 그동안 덜 간 로봇 관련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매물대에 위치했습니다. 13,500원 매물대 위치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셨다가 만약 이 종목이 조금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13,500원을 좀 위에서 종가로 좀 기록을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표가를 15,500원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작년 9월달에 전고점이 한 15,000원 되거든요. 거기를 한번 넘어가는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15,500원, 손절가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2,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목표가 15,500원, 손절가 12,500원 선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 매일 평일 오후 4시 MMO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신광석 찾아주시면 항상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이나 섹터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또 조언까지 또 아낌없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궁금하시면은 엠병원 사이트에서 네. 여러분들 오후 4시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